네, 취업의 리뷰는 특별히 대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취업에 대한 모든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자 모두 물어라 답해줄 분이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네. 이맨잡의 서설화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이야기 듣기 전에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대학생이 궁금한 취업의 모든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학생들이 사실 궁금한 거 많죠, 정말. 그렇죠. 네. 1학년 때부터 들어가서 가장 많이 4년 동안 사용을 하고 또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취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말만 많이 썼지 궁금한 점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준비하신 주제처럼 대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주로 하나요? 취업에 대해서? 네. 예, 취업에 대해서는 입사 서류나 면접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렇죠. 면접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정할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질문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네. 대학생들 질문 좀 볼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공이랑 원하는 지원 분야랑 달라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네. 전공과 지원 분야와 다른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거의 대부분 전공을 살려서 예, 지원 분야에 맞춰서 가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학과 학생이 기자를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요. 학보사 활동을 한다거나 기자 아카데미 또는 독서 지도사, 글쓰기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이수나 동아리 활동, 인턴십, 자격증 이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공을 다 살려서 취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화학을 전공했지만 방송을 저희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카데미를 다니거나 뭐 이러면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함께 볼까요? 네. 아르바이트 경력뿐인데요. 이력서에 적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요. 이력서에 좀 이렇게 빈 곳이 많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왠지 뭔가 좀 채워야 되고. 네. 그래도 마음은 안 채워지는데 말이죠. 예. 자, 그 취업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경험을 이제 적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학생들이 지원 분야와 연관된 경력만 적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르바이트 경력을 안 적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역량 중에서는 직무 역량이라는 것도 있지만 공통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인관계 능력이라던가 전화 예절, 인성, 뭐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을 바로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의 경우에는 전화 예절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신입사원을 뽑아보다 보면은 전화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화를 두려워하더라고요. 네, 이런 학생들, 이런 지원자들이 있는데요. 네, 전화 능력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고객 불만 처리 능력을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을 있다라는 것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전화 받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전화 예절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어필할 수도 있겠죠. 전화 못 받는 거 좀 느껴요. 요즘 왜냐면 이게 좀 카톡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아마 그분들 카톡으로 저 영업하라고 그러면 잘할 거예요. 빨리 오사비우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네, 잘할 거예요. 전화 받는 건 익숙치 않으니까요. 이모티콘 막 날리면서. 맞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 훌륭한 사람들은 정말 아주 작은 것에서도 뭔가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예. 자, 살아온 경험 중에 쓸모없는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대학생들은 어떤 걸 궁금해할까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있겠죠. 그래도 하나는 뭐. 네. 근데 이런 고민들 의외로 참 많이 많아요. 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대학교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지원 분야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잘하는 게 굉장히 하나도 없는 편에 속했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걸 끈기 있게 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 하루에 3시간, 뭐 일주일에 20시간을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끈기 있게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오히려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는 일단 뭘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머뭇거리지 마시고 어떤 경험이든 쌓으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또 대학생들 어떤 걸 취업에 있어서 궁금해 할까요? 궁금증 한번 보겠습니다. 네. 휴학하고 스펙을 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요. 이런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죠. 요즘 휴학이 거의 필수처럼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휴학을 하고 부족한 스펙을 쌓는 사람도 많고 네. 아니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경력을 일찍부터 쌓는 게 낫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외로 많아요, 또 이런 고민도. 네, 예. 굉장히 학생들이 6개월, 1년 휴학해서 뭐 했니?라고 물어보면은 토익 점수 100점 올렸는데요. 그렇죠. 자격증 한 개 땄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들 자체가 취업을 보장하는 활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졸업을 미루기보다는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입사를 해서 현장 실무 경험을 배운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뭐 특히 어떤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 목표가 있어서 휴학을 하는 게 아니라 토익 100점, 200점 따려고 휴학을 하는 경우라면 경력을 쌓는 게 더 낫다, 경험을 쌓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대학생들 생각보다 취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네, 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방 전문대생인데요. 좋은 곳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지방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좀 겁도 많이 내는 것 같고요. 걱정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좀 자조 섞인 말로 지방대, 지잡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부분들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방대생, 전문대생 이퀄 나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 지방대생이다, 전문대생이다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가 또는 이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요. 최적의 사람을 뽑는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결혼을 할 때도 최고의 남자를 선택하는 거나 최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적의 인재임을 어필한다면 지방대나 뭐 전문대생이다라고 해서 좋은 곳에 못 간다 이런 논리를 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구시자분들 너무 이름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가서 뭘 잘하는지 일단 그걸 먼저 파악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여기 가서 잘 적응을 할지 그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미래가 있는지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들 올라와 있을까요? 네, 대학생들은 뭘 궁금할까요? 지원 분야가 없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것도 아까 그 질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지원 이제 분야가 없다. 지원 분야도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그래요. 네. 이럴 때는 일단 자기 탐색의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탐색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10가지 정도 적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 10가지 적으면서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게 어떤 건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여기 그렇죠. 보면은 직업 가치관 검사, 뭐 직업 선호도 검사, 뭐 직업 적성 검사 이런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검사를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직업 상담협회에서 하는 직업 카드를 통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공부를 성실하게 해서 대학교에 사실 입학을 하고 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모르는 것도 사실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뭘 좋아하는지 찾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네. 형선혜 씨 직업 카드 아까 얘기 나왔는데 타로 카드 갖고 뭐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갈 길이 바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대학생들 뭘 궁금해하나요? 학점이 2점대이고요. 저랑 비슷하군요. 토익 점수는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오. 네. 괜찮아요? 소위 괜찮아요. 스펙이 별로란 얘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지방대생이다, 전문대생이다 이런 느낌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스펙이 화려하다라고 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뭐 친화력이 뛰어나다던가 뭐 10년째 일기를 쓴다 또는 파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을 부각시키면 얼마든지 합격으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대학생들이 생각보다 취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부분들, 네.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대학생들은 어떤 걸 궁금해하고 있을까요?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이력서에 써야 하나요? 주셨네요. 그러니까 스펙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자격증 무조건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 분야랑 무관한 자격증이라면 써야 할까요? 이제 영어권에 가야 되는 회사인데 러시아 자격증이 있다 뭐 이런 거. 네, 예. 어떻게 본인이 포장하고 말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요. 미용사 자격증이 있음으로써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푸드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적는 게 바람직하지만요.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서 원래는 미용사를 하다가 요리사를 지원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적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요, 이낸자벨 서설아 팀장님과 함께 대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취업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질문들이 많았고요. 네. 또 짧게 하지만 요점을 딱 집어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주 네. 그냥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서설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